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레슨은요, 몸의 움직임입니다. 몸을 쓰는 방법이죠. 즉, 몸이 움직인다라는 거는요, 결과적으로는 회전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골프는 뭐로 하는 운동이죠? 맞습니다. 회전 운동이죠. 그러면 몸을 잘 사용을 해서요, 이 회전을 해야지만 우리가 강한 힘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몸을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 그리고 몸을 썼을 때 잘 썼을 때 어떤 느낌이 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은요, 이 클럽 헤드의 스피드를 내는 거는요, 몸을 쓴다고 해서 헤드 스피드가 나는 건 아니에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백스윙을 들고 몸을 이렇게 확 돌린다고 해서 클럽 헤드 스피드가 나는 게 절대로 아닌 겁니다. 클럽 헤드의 스피드는요, 사실 이 팔이에요. 팔이 빠르게 돌아가야지만 클럽 헤드의 스피드가 확실히 많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몸이 많이 돈다고 해서 절대로 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의 회전력이 필요한 거는 큰 힘을 사용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 한번 회전이 왜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지금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면은요, 제 팔을요, 스윙을 할 때, 자, 이렇게 뻗어서 이렇게 스윙을 했어요. 자, 이 스윙과요, 이 스윙의 힘은요, 굉장히 달라요. 헤드 스피드는 똑같을 수도 있지만 힘은 다르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스윙을 해서 팔이 이렇게 내 몸에 떨어지면서 팔이 쭉 뻗어지게 되면은요, 클럽 헤드의 스피드는 있지만 이건 내 팔의 힘만 공에 전달이 된 겁니다. 그리고요, 몸통에 붙어서 클럽 헤드가 지나가는 느낌이 나게 되면은요, 이건 내 몸의 힘이 연결이 돼서 큰 힘이 공에 작동을 한 거죠. 팔로우 스루 때 이런 느낌이 나면서 무거운 거를 내가 이렇게 올려놓는다고 하면은 이 팔은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내 몸에 붙어서 같이 회전을 하고 이런 식으로 팔로우가 돼 있으면 여기에는 무거운 짐을 올려놔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백스윙 때도 마찬가지예요. 백스윙 때도 몸이 같이 움직였을 때 그런 힘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몸의 움직임을 잘 사용을 해서 큰 힘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무거운 짐을 들 때도요, 내가 이런 식으로 팔로만 드는 것보다는 이 몸통을 같이 사용해서 이렇게 들었을 때 훨씬 더 큰 힘을 사용하실 수가 있잖아요. 같은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전을 하면서 큰 힘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몸을 잘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점은요, 일관성이에요. 아무래도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스윙을 할 때, 내가 백스윙을 들 때 이런 식으로 손이라든지 팔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백스윙을 들었을 때 일관성이 없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큰 근육들, 뭐 몸이라든지 골반, 뭐 이런 큰 근육들은 항상 범위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움직이면서 일관성 있는 몸의 움직임을 만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들 때문에, 그런 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몸이 올바르게 잘 사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몸을 사용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제가 몸에 대해서, 몸의 움직임에 대해서 많은 분들에게 얘기를 하면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프로님, 저는 유연성이 없어서 스윙을 할 때 이렇게 몸이 잘 돌질 못해요 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 질문은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몸에 대한 움직임들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경직이 되기 때문에 그 유연성이 없어지게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면요, 우리가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백스윙이 들릴 때 몸에 대한 움직임과 같이 클럽 헤드와 같이 움직여져야지만 몸의 회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팔로 클럽을 들어 올리게 되면은요, 지금같이 굉장히 경직이 되고요, 몸에 대한 움직임이 없어지면서 계속 팔로만 스윙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뻣뻣한 느낌의 백스윙을 하게 돼 있어요. 자, 몸통이 이렇게 돌아서 스윙이 되는 게 아니라요,
뭔가 이런 느낌의 백스윙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나는 내 스윙을 찍어 보면 내 몸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 보고 내 몸에 유연성이 없어서 이거밖에 백스윙이 안 되나라는 질문들을 하세요.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몸의 유연성은요, 그러니까 골프에서 필요한 이 정도의 움직임에 대한 유연성은요, 누구나 다 갖고 계세요. 심지어 어르신들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그 정도는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동작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알려드릴 건데 그 부분을 꼭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유연성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힘이 많이 들어가서 경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못하는구나, 몸의 움직임을 잘 못하는구나라는 거를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알려드릴 동작은요. 회전이라는 동작이 몸의 움직임이 어떤 동작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몸의 움직임, 골프에서 필요한 움직임은요. 자, 어드레스를 잡지 말고요. 스탠스만 잘 쓰시고 팔을 양팔로 이렇게 넓혀 볼게요. 그러면 지금 손등이 위로 올라오게끔만 돼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수평으로 회전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그렇죠. 회전을 저도 따라해봐야겠어요. 네, 해보세요. 네. 굉장히 쉽게 잘 돌죠? 그대로 도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골프에서 필요한 몸의 움직임이 다예요. 이거예요. 어렵지 않죠? 네. 어려우셔요? 그냥 우양우 좌양자만 맞아요.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다예요. 네. 근데 이제 이 동작이 정확한 겁니다. 수평으로 도는 게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그러면 어드레스를 하게 되면 우리가 서 있는 공을 치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공을 쳐야 되기 때문에 네. 자세를 잡을 때 뭐 골반이 기울여져야 밑에. 되고 무릎이 좀 더 굽혀지고 골반이 기울여지니까 척추도 앞쪽으로 기울어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살짝 기울어진 상태가 되면 팔이 이런 느낌이 아니라 살짝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맞아요. 김혜명 프로가 지금 잘하고 계신데요. 그런 느낌에서요. 자, 백스윙, 다운스윙 수평으로 회전을 해볼게요. 그대로 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운스윙을 해볼게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백스윙을 하고요. 다시 회전을 합니다. 그렇죠. 약간 왼팔이 높고 오른팔이 맞아요. 낮네요. 정확하세요. 네. 백스윙을 들었을 때는 자, 이렇게 지금 보이시는 바와 같이 왼쪽 어깨가 밑으로 내려가 있고요. 오른쪽 어깨가 위로 올라와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다운스윙으로 내려가서는 일직선상으로 만나고 다시 회전을 하게 되면은요. 오른쪽 어깨가 내려가 있고 왼쪽 어깨가 위로 올라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회전이 돼야 돼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의 회전보다는 지금 이렇게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회전을 하게 되면 뭔가 더 이상 안 움직이는 느낌이 나셔야 돼요. 그게 올바른 몸의 움직임이에요. 그렇게 돼야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코일링이라든지 몸에 힘들이 생기면서 그 힘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보통 대부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드레스를 서게 되면 척추 각도가 기울어지고 골반이 조금 더 숙여지기 때문에 회전에 있어서 이렇게 제약을 받아요. 네, 아까는 서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쭉쭉 움직일 수 있지만 우리가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이 부분이 기울어지게 되면 내가 더 이상 가지지 않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 동작이 맞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제약을 받고 갑갑한 느낌이 맞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채를 들고 연습을 하실 건데요. 보통 이런 회전력을 키울 때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이 조금 인위적으로 그 부분을 만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아까 어드레스를 잡아서 회전에 몸에 대한 움직임을 그대로 어깨 턴을 했을 때 왼쪽 어깨가 내려가 있고요. 오른쪽 어깨가 위로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이런 느낌을 왼쪽 어깨가 내려가니까 내가 어드레스를 서서 왼쪽 어깨를 내려야지 하면서 이런 느낌으로 스윙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어디선가 많이 본 스윙이에요. 그래요? 네, 아마추어 분들 많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맞아. 네. 인위적인 어떤 그런 느낌들을 많이 갖고 계셔서 왼쪽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 느낌으로 스윙을 한다든지 또는 뭐 반대로
회전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이렇게 들었다가 공을 친다든지 뭐 네. 너무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스윙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올바른 회전이 안 되면서 회전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동작으로 손으로나 뭐 어찌됐든 잘못된 임팩 포지션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몸의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척추각을 지켜라입니다. 이 척추각을 지킨 상태에서 올바른 회전이 돼야지만 좋은 회전력으로 공을 강하게 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요, 내가 어드레스를 선 상태에서 백스윙 때 왼쪽 어깨가 내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왼쪽 어깨를 내려서 백스윙을 하게 되면 이 척추각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들리고 왼쪽은 들리고 오른쪽은 기울어지면서 척추각이 정면에서 보게 되면은요,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 거예요. 옆으로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지금 보이시는 대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반대로요. 백스윙의 척추 각도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회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왼쪽 어깨를 내리게 되면 이런 느낌이 되니까 척추각이 변화가 생기는 거고요. 반대로 또 왼쪽 어깨를 너무 들어서 스윙을 하게 되면 척추각이 반대로 또 너무 이렇게 서게 되는 이런 느낌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드레스를 해서 백스윙이 들릴 때 이 척추각이 변화가 생긴다고 하면 다운스윙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고 뭐 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척추각이 변화가 생긴다 그러면은 우리 몸에 대한 회전이 되지 않고 힘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척추각을 지킨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척추각을 지킨 상태에서 백스윙이 되면 어떤 느낌이 나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요. 자, 내가 상체가 약간 그 척추각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라는 거를 좀 의식을 하셔야 돼요. 옆에서 보게 되면은요, 당연히 이렇게 서 있는 분은 없겠죠. 이렇게 돼 있는 분은 없겠죠. 어드레스를 했을 때 이렇게 기울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각도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회전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어떤 느낌이 나냐면 저는 이게 골반이랑 굉장히 연관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골반에 대한 부분이 일어나거나 또는 움직이게 되면은요, 내 척추 각도는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스윙을 들 때 척추각을 지키기 위해선 우리가 어드레스 때 골반을 좀 더 기울여 놓기 때문에 공을 보게끔 어드레스를 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그대로 백스윙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 배는요, 항상 밑을 보게 되고요. 백스윙이 시작과 동시에 아랫배 쪽에 힘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오른쪽 안쪽 근육들의 힘들이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쓱 돌면요. 자, 지금처럼 시작이 중요합니다. 이런 느낌들이 아니라요. 이런 느낌도 아니고요. 그대로 회전을 해서 지금 안쪽에 걸리고 아랫배 쪽이 좀 당기는 이런 느낌이 나셔야지만 올바른 회전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처럼 백스윙에 들었을 때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약간 들어가 있는 느낌이 나야지만 올바른 척추각을 유지한 상태에서 회전이 된 거예요. 그러면 다운스윙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회전이 될 때는요, 골반이 펴지거나 하면 당연히 척추각도가 위로 올라오겠죠. 다운스윙 때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하체가 내려오면서 어드레스 자세로 돌아간다라는 느낌으로 내려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까 그 어드레스를 했던 그 부분 척추 각도로 이렇게 돌아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상태에서 그대로 들어오게 되면서 클럽 헤드를 던지고 피니시까지 그 척추각을 이렇게 뒤쪽에서 보면은 이런 각도겠죠. 그 각도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피니시를 해야지만 올바른 몸의 움직임으로 회전력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저는 척추 각도를 생각하기보다는 이 몸통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김혜명 프로는 그러면 네. 어떤 척추각을 지켜야 된다. 아까 포스처 얘기하셨었잖아요. 네네. 중요한 거. 그러면 그 척추각을 지킬 때 어떤 느낌을 좀 가지세요?
저는 일단 이 네. 척추각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드레스를 조금 네네네. 신경을 많이 써요. 근데 예전에 이현 프로 그 어드레스 레슨 해주셨어요. 허리 이렇게 채우는 거. 네네네. 그거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중간점 찾는 거. 아, 그래서 평평하게 하는 저는 거. 네. 어드레스 때 척추각을 조금 유지를 해놓고 근데 주저앉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앉으면 공을 밑으로 이렇게 척추가 내려다보기 힘들죠. 네. 내려다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드레스 때 조금 신경을 많이 써요. 아, 그래서 이 척추 부분을 좀 고정을 해놓고 스윙을 하는 거를 좀 제일 많이 신경을 쓰거든요 할 때. 맞아요. 네. 그러니까 프로들마다 느낌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그걸 지키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켜진 상태에서 회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만 몸의 움직임들이 훨씬 더 좋게 잘 움직이실 수 있다라는 걸 꼭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바로 순서입니다. 순서. 올바른 순서가 나와야지만 우리가 회전을 잘 하실 수가 있어요. 즉 몸의 움직임이 잘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올바른 원래 정석적인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게요. 어드레스를 서게 되면은요. 이론상으로는요. 자, 클럽 헤드가 가고요. 그다음에 손이 가고요. 그다음에 팔이 가고요. 그다음에 어깨가 가고요. 그다음에 몸통이 가고요. 그다음에 골반, 그다음에 왼쪽 무릎. 이런 느낌으로 백스윙이 이루어지고요. 다운스윙에는 역순이에요. 무릎이 가고요. 골반이 가고요. 몸통이 와서 어깨가 가고 팔이 들어와서 손이 오고 클럽 헤드가 빵 맞아서 다시 클럽 헤드가 쭉 나가는 이런 순서가 맞아야지만 회전이 몸이 움직임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이 이런 순서를 지키기보다는 하체를 움직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드레스를 해서 왼쪽 무릎을 먼저 시작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오른쪽 골반을 이렇게 밀어서 시작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몸을 이렇게 들어서 시작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순서가 어긋나게 되면은요, 뭐가 안 좋냐면 결국은 공을 칠 때도 그 순서가 뒤엉켜 버리기 때문에 공을 강하게 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클럽 헤드는요, 회전이 이루어지고 다시 회전이 이루어지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스윙이 돼야 되는 거지, 내가 인위적으로 공을 맞추는 스윙을 하시게 되면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서를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좀 아까 그 순서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강조를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스윙을 할 때 어드레스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클럽 헤드, 손, 어깨, 팔, 뭐 그 다음에 골반, 이거를 스윙하는데 언제 다 생각을 하시겠어요? 너무 복잡해요. 그렇죠. 너무 많아요. 복잡하죠. 그거를 네. 다 언제 생각해요?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스윙하는데 보통 0.8초 걸린다고 해요. 네. 평균적으로. 근데 그 0.8초 안에 헤드, 손, 팔, 이거 못 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순서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리를 했어요. 백스윙을 들 때는요. 상체에 의해서 하체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몸에 대한 움직임, 상체가 회전을 해서 자, 몸통이 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체가 자연스럽게 살짝 들어온다라는 느낌을 갖고요. 다운스윙에서는요. 다시 반대로 하체가 가서 상체가 딸려온다라는 순서를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 순서를 다 외울 생각을 하지 말고요. 지금처럼 어드레스를 선 상태에서 백스윙, 상체 가야겠죠? 그러면 상체가 가기 때문에 상체가 먼저 가야 돼요. 하체가 절대 먼저 가시면 안 됩니다. 상체가 가서 하체가 오고, 다운스윙 때는 하체가 가서 상체가 따라가고, 이 정도의 순서만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뭐 아까처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상체가 가서 하체가 오고, 하체가 가서 상체가 오고, 이런 느낌이 돼야지만 회전, 몸에 대한 움직임들이 훨씬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샷. 네, 저도 이렇게 스윙을 할 때는요, 한 가지 생각도 안 해요. 그냥 회전이 돼서 다시 회전. 그렇죠. 그러나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상체에 대해서 먼저 가고 그 다음에 하체로 리드한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하체 분리가 이루어지면서 클럽 헤드를 훨씬 더 강하게 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올바른 동작을 좀 더 여러분들이 익히기 위해서는 몸에 대한 움직임을 좀 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뭐 손에 대한 움직임도 물론 클럽 헤드를 스피드를 늘리기 위해선 팔이지만 이런 몸에 대한 동작들이 있어야지만 더 큰 힘을 사용하시는 걸 꼭 아셔야 돼서 척추각을 지킨 상태에서 회전을 하실 생각을 꼭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순서를 꼭 지키면서 회전을 해야지만 올바르게 몸이 잘 움직이고 그리고 또 클럽 헤드가 회전을 하면서 훨씬 더 좋은 스윙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스윙입니다. 공을 때리는 게 아니라 스윙을 하면서 공을 치실 수 있다라는 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